엑셀을 거의 끝판왕? 엑셀 끝판왕까지 하셨다고. 뭐 행정병이실 때 엑셀로 그냥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만 해서 지도를 그리는 등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뭐 어떤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가의 하루의 MC 젤로입니다. 요즘 저희가 AI가 어떻게 창업실 그리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팔로우하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뼛속까지 문과 출신인 분이 사내 시스템을 개발하고 외주 맡기던 것을 본인 손으로 개발하는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례의 주인공을 인터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법무법인 DLG의 이준우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인으로는 법무법인 DLG에서 경영지원 실장을 담당하고 있고, 법무법인 DLG의 사내벤처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 리걸크루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준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법무법인 DLG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경영지원 업무일 텐데 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법무법인이라서 일반 법인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경영지원의 업무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경영지원이나 백오피스로 봐주시면 되고, 뭐 일반 회사랑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뭐 원하는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서포트하고 병목 현상을 없애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뭐 팀으로 얘기하자면 뭐 자금이나 회계, 세무, 인사, 뭐 총무, 기획, 총괄해서 같이 저희 경영지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같이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걸쿨은 어떤 회사인가요? 리걸크루는 저희 법무법인 대표님께서 이제 사내벤처식으로 창업을 하신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조금 넘은 회사고요. 저희가 어쨌든 본업은 정말 변호사 정통의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법무법인인 거고, 저희 리걸크루는 이제 리걸테크 회사로서 변호사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채용부터 경력이나 이제 뭐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이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스타트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금까지 커리어가 완전히 문과 베이스의 뭐 그냥 경영, 네. 뭐 재무 이런 일반 회계부터 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해 오셨는데 네. 맞나요? 어떻게 커리어를 개발해 오셨는지. 뭐 개발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 뭐 고등학교도 문과를 나왔고요. 대학교도 그냥 일반 경영 학부를 나왔고, 그 뒤로 취업해서도 이제 계속 자금이나 회계, 뭐 세무 아니면 뭐 기획 쪽으로 숫자를 다루긴 하지만 뭐 숫자를 이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만 제외하면 이제 문과 쪽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영지원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내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엑셀이라든지 수기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엑셀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프로그램들 주로 사용해 오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어쨌든 재무기 때문에 뭐 자금을 운용하거나 조달하거나 아니면 운용 계획을 세우는 쪽이라서 숫자를 만지는 게 많아서 내부적인 뭐 ERP 시스템을 제외한다면 엑셀을 다루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엑셀을 조금 약간은 덕후처럼 파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나머지 프로그램도 많이 쓰긴 했지만 베이스는 뭐 엑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셀을 거의 끝판왕? 엑셀 끝판왕까지 하셨다고. 뭐 행정병이실 때 엑셀로 그냥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만 해서 지도를 그리는 등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뭐 어떤 거예요? 근데 제가 엑셀을 끝까지 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실 거고, 저는 그냥 제 업무에서 필요한 범위는 그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엑셀이 워낙 뭐 아시겠지만 큰 대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제가 쓰지 않는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필요한 거는 극한으로 파서 그 부분만 제 업무에 최대한 적용해서 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하시고 있다가 한 3년 전부터 AI가 이제 대두되면서 AI를 처음 접하시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좀 기억하시나? 나 AI를 좀 써봐야겠다고 하는 그때 그 순간들? 그러니까 제가 AI는 솔직히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관심은 있고 써보긴 했는데 업무에 사용한 거는 진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신기하긴 했는데 업무에 쓸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는 워낙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뭐 이제 없이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아마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까지 뭐 저도 근데 그렇고 AI를 접하신 게 3년 전이 아니라 1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딩을 처음 한 게. 아, 코딩을 처음 하신 8개월 게. 전.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챗GPT나 이런 아. AI로 채팅하는 그렇죠. 정보를 네. 물어보는 정도고 AI의 활용도를 조금 올리기 시작한 거는 약 한 8개월 전부터 네. 라고 보면 돼요. 그나 이제 GPT에서 벗어나서 뭐 만약에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코드가 나오고 코덱스가 나오고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안티그래피티가 나온 시점 그리고 그게 좀 활발해진 시점부터 저는 오히려 AI를 코딩으로 접해서 많이 쓰기 시작했고 예, 역으로 그때부터 이제 단순 LLM보다는 그쪽 사용량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단순히 이제 뭐 채팅이나 이런 기능 말고 네. 뭐 클로드라고 치면 코어 그 기능도 있고 네. 코딩 기능도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AI로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트리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AI는 저는 맨 처음에는 그 얘기하신 뭐 3년 전부터나 2년 전부터는 제가 구글 베이스로 제 생활이 많이 좀 짜여 있다 보니까 제미나이를 많이 썼었어요. 저는 이제 갤럭시 삼성폰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비서처럼 썼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 검색 대신 물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쓰다가 제가 8개월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그 리걸크루라는 스타트업 쪽에서 이걸로 뭔가 코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이벤트가 하나가 좀 있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하게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경험이 어쨌든 좋은 결과로 남아서 지금은 이제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코딩만 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네.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내 시스템이라든지 리걸쿨에 필요한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에는 개발사의 외주로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좀 설립해달라든지 뭐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경영 지원 업무는 뭐 일반 회사는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렇죠. ERP라는 SaaS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많이 있고 뭐 회계 쪽은 이제 SAP라든지 뭐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상용품을 많이 썼었죠. 근데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업무 특수성도 있고 일반적인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희 로펌에는 100%딱 들어맞지 않아서 저희 대표님께서는 예전부터 이제 외주 영역 통해서 내부 시스템을 많이 좀 만들어 오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AI가 없을 때부터도 저희 내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변호사님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자문 베이스 펌이다 보니까 타임을 기록하는 타임시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써왔었고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마다 뭐 2번, 3번 추가 개발을 하기도 했고 예, 새로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그때만 해도 이런 뭐 바이브 코딩 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주 용역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서 썼었죠. 네. 그러면은 외주 개발에 이렇게 맡길 때 우리가 원하는 기획은 이렇고 원하는 기능들이나 역할, 구현도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텐데 네. 딱 맞게 거의 오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그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뭐 결론을 얘기 드리면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겠지만 100% 마음에 들게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중요하지 않은 게 더 잘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기획안대로 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꼭 외주용역 뭐 개발사 분들이 잘 못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잘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도 찾아서 맡긴 건데 저희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조금 업무 특수성도 있고 네네네. 저희가 바라는 내부적으로 효율화를 시키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요즘 이제 뭐 암묵지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그분들께 전달할 방법이 솔직히 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기획안을 4, 50장, 5, 60장짜리 기획안을 만들고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저희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법무법인만을 위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외주 용역 개발사는 많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개발사 분들께 저희가 설명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부족했던 점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희 설명 부족일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상호 간의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예, 언제나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의 특수성이나 스코프가 좀 좁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모듈화해서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네. 저희가 머릿속에 있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로스가 있기 마련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타개해보고 극복하고 보자 해서 AI 코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맞나요? 아니 더 심연이 있나요? 타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며 쓰고 있었고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엑셀만 있으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엑셀을 이제 극한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편하게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저희 내부 프로세스 DLG에서 만들어 온 내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착이 돼 있고 네. 계속 쓰고 있었고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 리걸 크루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그 인사 채용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네. 같은 채용 포털을 만들었었는데 저희는 타겟이 이제 변호사 업계에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변호사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버티컬 플랫폼의 네.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처음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냥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보고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그때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서 버티컬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IT 업계만 뽑는 쪽, 뭐 간호사 업계만 뽑는 음. 쪽, 의료 업계만 뽑는 쪽, 아니면은 뭐 정말 뭐 다양한 직군별로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만 뽑는 쪽도 있고 다양한 채용 버티컬 플랫폼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쪽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대표님들 만나보고 저희가 바로 쓸 수 있는 혹시 제품이 있는지 네. 라고 해서 흔히 화이트 라벨링이라고 하죠. 저희가 외주 용역비는 정상적으로 드릴 테니까 네. 니네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조금 이제 네네. 저희 쪽에 맞게 변경해 주면 저희는 흔히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버티컬 플랫폼 업체분들을 한 7, 8군데 만났었고 네. 그 중에 저희랑 핏이 딱 맞는 데를 찾아서 그분들께 부탁을 해서 만들어서 정말 빠르게 한 3개월 만에 출시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플랫폼이 저희랑은 조금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 바이브 코딩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코딩을 하는 거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